니콜라 요키치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웨스트브룩의 쇼타임은 물론 여러 선수들의 분전으로 클리퍼스를 가볍게 완파한 덴버가 오늘 홈에서 탱킹을 확실히 걷고 있는 브루클린을 만났습니다. 최근 감기로 결장했던 요키치가 다시 복귀한 건 큰 호재였고, 여러 선수들을 시장에 내놓은 브루클린의 최근 경기력을 볼 때 절대 에이스가 돌아온 홈팀 덴버의 승리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원정팀 브루클린의 경기력은 만만치 않았으니 요키치가 자신의 컴백을 특유의 딸깍 농구로 알리긴 했으나, 사실 브루클린에도 오늘 돌아온 또 한 명의 선수가 있었습니다. 벤 시몬스가 특유의 패싱력을 과시한 원정팀은 의외로 앞서갔고, 초반이지만 이런 양상은 덴버를 당황케 만들었는데요. 약간 밀리던 홈팀은 러셀 웨스트브룩의 투지 있는 풋백 득점과 자판기 수준으로 득점을 올리던 요키치의 활약을 앞세웠으나, 항상 적극성이 문제인 시몬스가 교수님 상대로 훅샷을 시전하더니 시몬스는 이후에도 웨스트브룩과의 매치업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시몬스의 계속된 득점은 브루클린에서도 기대하지 않은 일이었고, 상대의 3점 강요를 참지 못한 버럭시는 덴버를 어려움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자신의 단점을 다른 방식으로 만회할 줄 알았고, 3점에 이어 자유투도 모두 실패하며 홈팬들 앞에서 체면을 구기자 넘치는 에너지를 바탕으로 풋백 득점과 자유투까지 얻어냅니다. 바로 이런 에너지야말로 교수님의 진짜 매력이죠. 하지만 여전히 브루클린은 어떻게든 한번 잡은 리드는 놓지 않았고, 특히 그들의 1쿼터 3점 성공률은 대단히 훌륭했습니다. 결국 니콜라 요키치가 1쿼터에만 무려 14점을 쓸어 담았음에도 화력전에서 전혀 밀리지 않은 브루클린은 계속 앞서 나갑니다. 여기에 머레이의 실책에서 파생된 시몬스의 덩크는 원정팀의 분위기를 보여줬죠. 또한 홈팀은 요키치가 빠진 구간을 어떻게 버틸지도 문제였는데요. 이 구간에서 득점을 해줘야 할 포터 주니어의 야투 난조가 이어지며 덴버는 따라만 갈 뿐 좀처럼 역전까지 하진 못하는데요. 그렇게 홈팀은 요키치가 없는 구간을 어느 정도 버티는데 만족해야 했고, 덴버의 정상화는 흑백 농구단이 가동되자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웨스트브룩의 운동 능력을 적절하게 살려준 요키치의 패스에 이어 오랜만에 공격에 나섰던 시몬스를 블록한 왓슨의 에너지는 덴버가 그에게 가장 기대하는 장면 중 하나였고, 러셀 웨스트브룩의 컷인을 연이어 활용하던 니콜라 요키치는 이번엔 본인이 직접 득점을 올리며 팀의 역전을 만들어줍니다. 반면 브루클린의 좋았던 3점 성공률이 급격하게 평균 회귀하면서 원정팀은 상대와의 화력 대결을 좀처럼 버티기 힘들었는데요. 여기에 교수님은 오펜 리바운드가 무엇인지 제대로 강의하더니 이번엔 자신에 대한 야투 강요를 참을성 있는 플레이로 풀어줍니다. 비록 이 무렵 자말 머레이의 공격 존재감은 거의 없는 수준이었지만 이미 코트 주도권은 홈팀 덴버에게 넘어온 양상이었고, 니콜라 요키치가 전반에만 무려 20점을 폭격하면서 덴버는 이 쿼터를 6점 우위로 마치는 데 성공합니다. 한편 머레이가 무릎 통증으로 잔여 시간 아웃이 확정되었으나 한번 흐름을 잡은 덴버에게 이는 별 악재가 아니었으니, 마치 요키치를 슈터처럼 활용하며 적절한 패스를 뿌려준 교수님은 얼마 후 어정쩡한 패스로 아쉬운 턴오버를 저지르자 곧바로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는 훌륭한 어시스트를 기록합니다. 반면 교수님의 패스 강의에 감명받은 시몬스는 실책을 저질렀고, 어느새 덴버의 리드폭은 10점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시작 전에 예상했던 양상대로 경기가 흘러가는 가운데 마이클 포터 주니어의 부활은 머레이의 공백을 잊게 만들었죠. 전반 존재감이 부족하던 그는 3쿼터에만 11점을 쓸어 담았고, 버럭신의 3점은 요키치의 경기 10번째 어시스트를 만들어줍니다. 이로써 요키치는 오늘도 트리플 더블이 매우 유력해졌죠. 그나마 브루클린에선 의외의 점퍼를 보여준 니콜라스 클렉스턴이 요키치 상대로 연속 득점을 올리며 간신히 고군분투했으나, 교수님의 신나는 패스 교실이 수강생들의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역시 웨스트브룩은 달릴 때 그 위력이 가장 빛나네요. 이로써 덴버는 20점의 여유있는 리드폭을 갖게 되었고, 반대로 1쿼터엔 뜨거웠던 브루클린의 공격력이 급락하면서 원정팀은 3쿼터에 겨우 20점을 기록하는데 그치고 있었죠. 그런데 무난하게 끝날 줄 알았던 경기가 갑자기 전환되었으니, 요키치가 나간 이후 덴버의 득점력이 크게 정체된 사이 가비지 패배를 걱정하던 브루클린은 15점 이내로 따라붙습니다.
이 정도면 원정팀 입장에선 꽤나 훌륭한 쿼터 마무리였고 결과적으로 덴버는 주전들이 빠진 구간을 버티지 못했는데요. 이 묘한 흐름 변화는 파이널 쿼터에서도 계속 이어졌으니 이 쿼터 이후 침묵하던 원정팀의 외곽 생산력이 깨어나면서 그냥 끝날 것 같던 이 경기는 갑자기 한 자릿수 차로 바뀝니다. 이는 덴버 입장에선 상당히 당황스런 경기 전개였는데요. 니콜라 요키치는 그리 오랜 휴식을 소화할 수 없었고 다급해진 덴버는 빠르게 주전들을 재기용합니다. 오늘도 일복이 터진 요키치는 투입 직후 마포주와 커딘을 합작하더니 3점이 폭발한 브루클린이 아직도 추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자 인바운드 패스를 받자마자 무심한 미드레인지 점퍼를 성공시키더니 이번엔 가벼운 속공 패스로 브라운의 득점을 만들어줬죠. 덕분에 덴버는 그리 어렵지 않게 상대 기세를 꺾을 수 있었고 이 와중에 트리플 더블에 리바 1개가 부족했던 요키치는 웨스트브룩의 블록으로 나온 볼을 잡으며 기록을 달성합니다. 이후에도 웨스트브룩의 림어택의 파울만 정립하던 브루클린은 선수들의 실책마저 겹치며 간신히 잡은 흐름을 내줘버렸고 이 무렵 승패보다 관심사는 교수님의 동반 트리플 더블이었죠. Now Martin off the screen, deflected. Westbrook's got it. Pass ahead. Brown. Wow. 한 박자 빠른 패스로 크리스천 브라운의 속공 덩크를 만든 버럭시는 이번엔 그야말로 밥상을 차려주는 패스로 요키치에게 어시를 배달합니다. 이제 웨스트브룩에게 남은 건 어시스트 하나였고 종료 2분을 남기고 브라운에게 엘리웁 패스를 뿌린 교수님은 트리플 더블 달성과 함께 사실상 팀의 승리를 굳힙니다. 이로써 요키치와 웨스트브룩은 한 시즌에 동반 트더 2번을 기록했고 이는 NBA 역사상 처음 있는 대기록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가비지가 나오지 않았기에 이런 기록이 가능했네요. 이제 덴버에게 남은 건 승리를 자축하는 쇼타임이었고 Jokic down the middle. 요키치의 패스를 받아 나이를 잊은 커딘 덩크를 꽂은 웨스트브룩은 마지막엔 상대에게 데미지를 크게 주는 3점마저 성공시킵니다. 그렇게 하이라이트까지 챙긴 덴버는 손쉬운 승리를 거뒀고 자말 머레이의 경기 중 이탈이 전혀 느껴지지 않은 가운데 오늘도 요키치와 웨스트브룩의 조합은 팬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만약 이 두 선수가 조금 더 일찍 서로를 만났더라면 성적과 재미를 모두 잡는 엄청난 팀이 나왔을 것 같네요. Like that. I looked it up. You've won 74% of your games when you have a triple double. Really? And to me, that's probably 74% you said? Yeah, Damn. You 74? 74. So that's the winning percentage, huh? Yes. Damn, that's crazy. Jokic is 79.